11선 매매는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자리에서만 유지만 됐는데 다 올라와 있잖아. 기간 조정을 충분히 잘 거치고 있다. 11선 반등이 많이 나와준다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지. 표정. 안녕하세요. 전업투자자 주덕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프로게이머 김영훈과 함께하는 주린이 교실. 어떻게 하다가 이름이 이렇게 됐어, 컨텐츠 이름이. 그러게요. 오히려 이게 더 편하네요.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 옆에 앉아서 질문을 주는 이 명훈이가 내가 질문을 주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 소진이 비슷하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옆에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되게 동질감을 느끼면서 빠져든다고 하더라고. 내가 저희 옆에서 질문을 해서 듣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주린이들의 궁금증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좀 잘해주고 있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네. 진짜로 그게 궁금한 거 맞지? 그러니까 맞지. 여러분들 이게 뭐 컨셉이거나 뭐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아직 몰라서 질문을 주시니까 지금 딱 유용하게 보셔야 될 거예요. 저 금방 늘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 저분 프로게이머라서 그래도 사실상 기본적으로 잘하거나 아니면 배우더라도 굉장히 빨리 배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질문하는 거 보니까 쟤 나랑 별 차이가 없는데? 나도 못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욱 지금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자. 자, 어쨌든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간단하게 짚어보면은 주지표에 대해서 배웠고, 네. 그 다음에 캔들, 네. 지지 저항선, 그 다음에 같은 지지 저항선이어도 뭐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관점까지 저번 시간에 배웠고, 네. 그전에는 거래량에 대해서도 잠깐 배웠었죠? 네. 다 까먹은 거 아니죠?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다 나머지 주지표가 한 개 남았습니다. 그 주지표가 뭘까요? 이동평균선? 네, 그렇죠. 이동평균선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네.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기초를 네. 다루고, 그 다음에 조정에도 이동평균선을 참고해서 우리는 눌림목이나 조정 구간을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나올 수 있는 가격 조정. 하나는 뭘까요? 가격 조정... 네? 또 뭐가 있어요? 가격 조정만 대부분 많이 생각하시잖아. 네. 주가가 떨어지는 게 조정 아닌가? 네. 그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기간 조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기간. 시간이 가격은 가격은 크게 안 빠지는데 시간이 지남으로써 나오는 기간 조정. 한마디로 횡보라고 하죠. 횡보도 어느 정도 중요한 조정 구간일 수도 있다. 근데 그거에 대한 타이밍이나 그런 매수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한 기준이나 타이밍을 그럴 때 이동평균선을 많이 참고하면 좋거든. 오늘은 그것까지 딱 진행이 되면은 오늘의 공부 시간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기초 개념부터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동평균선. 제가 좀 설정해 놓은 거는 네. 요 하늘색이 이제 3일선이고, 그 다음에 분홍색이 5일선, 파란색이 11선, 노란색이 21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이 근데 우리가 일단 원초적인 지금부터 들어가야 돼. 이동평균선이 근데 왜 중요할까? 사람들이 이걸 왜 보죠? 라고 생각할 때. 이 가격의 평균치라서? 그렇지. 평균치를 왜 봐야 될까? 왜죠? 그냥 사람들끼리 그냥 뭐 암묵적으로 약속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들었어가지고 알고는 있는데 왠지는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일단은 사람들끼리 이거에 대해서 차트를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우리 또 배우는 거잖아. 만약에 3일 이동평균선이다 또는 5일 이동평균선이다, 이거라고 만약 5일이라고 볼게. 5일이라면 요 구간이라고 봅시다. 네. 요 가격이 현재 얼마냐면은 16,200원 정도지. 네. 그러면 이게 최근 5일 동안의 종가의 평균을 의미하는 거야. 요 네네. 날부터 해서 총 하루 여기까지. 네. 딱 요 5일 동안. 그렇죠. 요 5일 동안에 종가를 다 더해서 5로 나눈 가격을 선으로 딱딱딱딱 연결해 놓은 거지. 그쵸.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사람들이 최근에 5일 동안에 매도를 막 많이 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그 사람들의 대략적인 평균 단가를 알 수 있다는 거야. 네. 근데 물론 여기에서는 뭐 어느 구간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어디에서 뭐 덜 거래량이 터졌고 여기에 따라서 당연히 평균 단가는 자세하게 들어간다면 더 달라지겠지. 똑같은 단순하게 종가에서만 항상 평균 거래가 많이 터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는지도 중요한데, 사실상 그냥 우리는 어림잡아서 평균을 구하면은 요 가격이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의 매수했던 사람들의 평균 단가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의 지표 중에 하나인 거지. 3일선, 5일선, 11선도 마찬가지. 3일선도 최근에 3일 동안에 매도했던 사람들의 평균 그냥 가격대를 어림잡아 유추할 수 있는 거고, 5일선은 5일 동안, 11선은 10일 동안. 그러면 이게 지지 저항선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네. 그럼 왜 지지선의 역할을 할까? 만약에 주가가 처음에
딱 올랐어. 수급이 들어왔어. 그리고 나서 5일선 부근으로 조정이 나왔다. 우리가 배웠다면은 이동평균선은 지지선의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 네. 그럼 왜 지지선의 역할을 할까? 평균 가격이. 그 많은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면은 여기서 이제 뭐 본전이 오면 팔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전이 오면은 팔면은 저항이잖아. 그러니까 아, 그렇죠. 오히려 매물이 나오는 거네. 그렇죠. 아 잠깐만요. 좀 헷갈리는데. 아 이게 평균 가격이니까. 왜 평균 가격에 사람들이 살라 그러지? 여기서 만약에 응. 예를 들어서 16,200원이었잖아요. 응. 여기가 평균 가격이에요. 응. 그러면 내가 여기서 사면 손해는 아니니까 이 사람들보다. 그치. 그쵸? 맞아. 만약에 이게 이런 심리가 작동을 하는 거야. 만약에 이때 올랐잖아, 이렇게 단기적으로. 네. 그럼 내가 이때 못 샀어. 종목이 너무 강해. 그래서 사고 싶어. 근데 지금 사면은 왠지 최근에 산 사람들은 이미 저 밑에서 이렇게 네. 산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럼 나는 그쵸. 되게 왠지 고점에서 사는 것 같고. 그럼 저 사람들은 다 나한테 물량을 던지고 나갈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만약에 평균 가격이 시간이 지남으로써 올라와. 그러면 최근에 5일 동안 매도 했던 사람들의 가격대까지 거의 다 온 거 아니야? 그럼 난 지금까지 많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좀 사고 싶은 대기 매수자였는데, 네. 근데 지금 5일선 부분까지 좀 가격이 왔다면은, 네. 최근에 내가 그러면은 산 사람들과 비슷한 가격대에서 살 수 있는 기회구나. 그쵸.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구간들을 이용해서 지지선이 역할을 할 수 있다. 5일선도 이렇게 지지선이 역할이 된다면은 이렇게 밑꼬리가 계속 만들어지는 현상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게 11선 이런 것도 네. 있고. 마찬가지야. 만약에 이동평균선이 반대로 또 뭐가 있어? 잠깐만.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현재 주가보다 아래에 있었을 때 네. 사람들의 평균 단가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최근에 산 사람과 크게 가격이 다르지 않네? 이런 심리 때문에 지지선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네. 근데 반대로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현재 주가보다 위에 있어. 이게 그 저항이구나. 아까 그 제가. 그치. 만약에 지금 요런 구간들 있잖아. 네. 여기는 5일선보다 현재 주가가 아래에 있었잖아. 네. 그래서 현재 주가 아래에 있고 5일선은 여기에 있고, 요런 구간에서는 현재 주가보다 5일선이 위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네. 5일선보다 이렇게 아래에 있을 때는 네. 그럼 왜 저항선이 될지 그럼 그걸 설명할 수 있겠네 이제. 네. 이거는 그거죠. 아까 제가 말했던 이 사람들의 평균가가 왔으니까 파는 거죠. 그치. 근데 이거는 왜 아까랑 다르지? 아까는 평균가에 왔으니까 사야죠 라고 했잖아. 네. 근데 지금은 왜 평균가에 왔는데 왜 팔아야 되지? 캔들이 이동평균선보다 아래에 있냐 위에 있냐 이 차이죠. 그지? 네. 근데 왜 아래에 있으면 왜 팔아야 되고 위에 있으면은 왜 사야 되지? 왜 지지선과 저항선이 한순간에 이렇게 바뀔까? 원리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야? 아니 그게 이 원리 아니에요? 아래에 있고 위에 있고. 봐봐. 이동평균선이 현재 가격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매수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수익을 보고 있는 거잖아. 네. 그지? 그럼 수익을 보고 있으니까 네. 그 사람의 평균 단가까지 얼추 떨어져도 그 사람들은 뭐 굳이 팔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대기 매수자들이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고, 근데 반대로 이동평균선이 더 위에 있어. 그러면 주가가 더 아래에 있어. 그러면은 반대인 경우지. 왜냐면은 최근 5일 동안 산 사람들이 지금 다 물려있겠네? 그러네요. 그게 다르구나. 반대잖아. 네. 아까 이동평균선이 아래에 있을 때는 최근에 산 사람이 다 수익 보고 있는 거고, 이동평균선이 반대로 위에 있을 때는 최근에 산 사람들은 다 손실 보고 있다는 뜻이야. 네. 그러면은 지금 그 아래의 주가에서 지금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딱 나왔어. 대부분 지금 요때 가격이 처음에 딱 시작했을 때 네. 최근에 여기서 산 사람들 거의 다 마이너스라는 거지.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여기가 단가일 거 아니야? 요 가격이 단가인데 네. 사람들은 당연히 주가가 오르면은 본인이 마이너스 찍히고 있는데 내 본전 가격을 준다. 그럼 당연히 무슨 심리가 발동하지? 팔아야죠. 그죠? 본전 심리. 네, 본전 심리. 보통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본전에 물렸다가 네. 본전을 주면 이제 탈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안 믿는 신도 믿게 되고. 뭐라고? 갑자기? 신을 믿죠. 찾죠. 막 갑자기 하느님 찾고. 그죠. 네. 기도 매매. 네, 기도를 하고. 이제 네. 물리는 순간 갑자기 사람들이 막 종교가 막 바뀌던데. 맞아요. 안 믿던 사람들도 막 믿게 네. 되고. 그래서 이렇게 단가가 물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단가가 이 가격대다라는 거를 이동평균선이 얼추 잡아준다는 거지. 그러면은 실제로 요 밑에서 만약 공략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주가가 반등이 나왔어.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근에 물린 사람들이 이 가격대에 많이 있을 거다. 네. 5일 이동평균선이든 뭐 10일이든 그 주가의 가격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럼 그거를 어느 정도 미리 알 수가 있으니까 주가가 오름으로써 점점 그 가격대까지 왔어.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본전 탈출을 하려고 사람들이 매물을 던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지. 그럼 그거를 예상을 하고 사람들이 막 매도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가가
이동평균선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저항선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반대인 경우에는 지지선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다. 왜 이렇게 되는지 일단 원리를 조금 더 이해를 하고 매매를 하면은 응용을 할 때도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할 때도 되게 유용하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지지저항선도 배웠지만 지지저항선의 연장선이지 이동평균선도. 그래서 같이 캔들의 지지저항과 이동평균선의 지지저항, 그 다음에 거래량까지 같이 모든 게 잘 아우러져서 그거를 올바르게 해석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기초적인 이동평균선이 왜 지지저항선이 되는지 이제 알아봤다면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동평균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일선, 11선, 21선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 매매를 하는 분들은 보통 많이 보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21선까지 많이 보거든요. 3일선, 5일선, 그다음에 11선, 21선까지. 3일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에 따라서 뭐 보는 분도 있고 안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설정을 해서 보고 있다. 그러면 가격 조정을 만약에 나왔다고 한다면 어떤 흐름이 나왔냐고 할 수 있냐면 딱 이 차트가 가격 조정이 나온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가격이 뭐 그렇게 크게 떨어진 건 아니지만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여기서 가격이 빠졌잖아요. 이렇게 한 6% 정도? 그죠? 그러니까 6% 빠졌다가 11선 요런 구간에서 반등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쭉 보면은 11선 구간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 이거는 가격이 좀 크게 빠졌다가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있는 부분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나온 거잖아. 그러면은 원래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주가가 정배열이 돼 있는 상태라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이동평균선은 당연히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점점 올라올 거 아니야.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거야. 주가가 만약에 11선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남으로써 이게 올라올 때까지 주가가 기다리느냐. 그게 기간 조정이에요? 기간 조정. 기다리느냐가 기간 조정. 그걸 흔히 우리가 말로는 뭐 고가놀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뭐 표현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다려도 올라오긴 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주가가 먼저 그냥 떨어지는 거야. 주가가 먼저 떨어져서 그 구간까지 갔다가 가는 경우. 그게 가격 조정.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쉽게 눌림목에 대해서 볼 때는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충분히 우리 이동평균선 올라올 때까지 그렇게 많이 기다리진 않고 빠졌다가 올라갔잖아. 근데 이거는 가격 조정의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겠지? 예전에 차트 보면은 이런 구간도 21선 자리까지 만약에 조정이 나왔잖아. 여기서도 그냥 한 번에 3일 동안 연달아 조정이 좀 크게 나와주면서 쭉 빠졌다가 이런 21선 구간에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다시 나오는 케이스. 이것도 가격 조정이 이만큼 쫙 나왔다가 반등이 나왔잖아. 그러면 기간 조정의 같은 패턴이 뭐가 있을까? 방금 보여드린 이런 파라다이스 보면은 잘 보면 여기서 이미 이 가격대에서는 11선이 지금 여기에 있잖아. 11선. 만약 우리가 하나의 예시로 지금 11선만 예시를 보고 있지. 11선이 여기 있는데 내가 11선 매매를 하고 싶어. 너무 멀어요. 그러면 너무 멀어서 사실상 요런 16,000원이나 16,000원 요 가격대나 더 아래까지 요럴 때까지 떨어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주가가 여기서도 올라와주고 버티고 그다음에 다음날도 버티고 한 주가가 한 며칠 버티는 거야. 사실상 이때부터 요 가격대에서 계속 며칠째지? 거의 한 5일째 버티고 있네. 5일째 버티면서 위로 쏘고 떨어지는데 요 가격은 깨지 않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또 버티고. 근데 봐봐. 버티는 동안 지금 이동평균선이 얼마만큼 올라갔어? 다 올라왔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불과 한 3, 4일 전만 해도 딱 이쯤만 봐도 저 한참 밑에 있어가지고 11선 매매는 뭐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3일만 그냥 그 자리에서만 유지만 됐는데 크게 상승을 나오지 않고 그 가격대에서 얼추 유지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어느 정도 보니까 다 올라와 있잖아. 이 가격대까지.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동평균선이 이미 다 올라온 거야. 그러면 그런 구간을 기간 조정을 충분히 잘 거치고 있다.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면서 거기에 맞아서 뭔가 탄력적으로 반등이 탁 나오는 경우. 기다렸다가 만나는 그 타이밍에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거의 다 타이밍이 왔다고 볼 수가 있잖아. 다 올라왔으니까. 여기에서 이동평균선 11선 반등이 만약 나와준다면은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지. 표정 뭐죠? 솔직히 이거 그 화살표 계속 눌러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되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기간 조정이 잘 성공이 된 케이스고 물론 항상 100% 성공하진 않겠지. 그래서 이렇게 잘 버티는 척하다가 한 번 더 뭐 뺐다 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재료가 충분히 살아있고 차트가 충분히 매집이 되고 있고 뭐 충분히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계속 이렇게 지켜주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보통은 대부분은 이렇게 한 번은 좀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조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조정?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 조정은 대부분 가격 조정만 생각을 해서 네. 만약에 차트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나는 요 장대 양봉을 보고 어디서 배운 건 있거든. 장대 양봉의 어느 구간이 중요하다 그랬지? 어느 구간이요? 그러니까 뭐 네. 장대 양봉에서 어디까지 조정이 나오면 좋다 막 이런 거 있잖아. 어디까지요? 아니 대화가 안 되는데. 어디까지가 좋다? 그러니까 네. 조정이 나왔을 때 네네. 어느 구간까지 네. 조정이 나왔을 때까지는 괜찮은 조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네. 이상 빠지면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게 있거든. 그게 보통 네. 많이들 그냥 보시는 게 이제 중간 정도야. 이게 왜냐면 추세를 네. 장대 양봉이 여기까지 이렇게 있으면은 네. 중간 정도는 중간? 그래도 적어도 버텨줘야 그리고 음. 여기까지는 보통 조정이 많이 나온다. 네. 그런 식으로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알고 요 중간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물론 주는 경우도 있지 종목에 따라서. 근데 이렇게 기간 조정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된 분들은 계속 떨어질 때까지 한없이 기다리다 보면은 이미 얘는 사실상 조정 다 받고 올라갔는데 요 가격대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조정에 대해서도 가격 조정 하나만 보고 매매를 하다 보면은 또 네. 이런 같은 기간 조정에 대해서도 우리는 또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 조정에 대해서도 배워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근데 게. 이거를 막 한 10일 동안 기다리고 이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당연히 이거 하나만 계속 보고 있으면 좀 힘들 수 있는데 네. 물론 종목이 되게 많잖아. 그래서 네. 보면서 그냥 계속 이제 모니터링 하는 거지. 어. 그냥 모니터링 하면서 배운 대로의 그런 조정이나 그런 네. 패턴들이나 그런 것들도 같이 나와주는지 지켜보면서 한 번씩 이건 배운 대로의 그런 조정인데 그랬을 때는 한 번씩 공략을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사전적으로 당연히 매번 강조드리는 거 있죠. 재료. 네. 과연 모멘텀이 뭐가 있는가. 그쵸. 그래서 최근에 전쟁주 매매했다가 네. 네. GSE 했다가 네. 그때 다음날 떨어져가지고. 또 뚝배기 또 제대로 깨질 뻔했다고. 네. 근데 오늘 그냥 놔뒀으면은. 그죠. 오늘 네. 마침내 전쟁 또 찌라시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것도 너무 결과론적이라서. 그죠. 네. 재료를 보지 않고 네. 어떻게 보면은 15일날 조정이 네. 나왔을 때 그냥 이렇게 막 매수를 했잖아. 네. 저도 눌림목 어디서 또 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네. 차트로만 봤을 때는 네. 3일선, 5일선 뭐 눌림목 자리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사실상 이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16일날 뭐 전쟁이 나네 마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15일날 매수를 한다? 16일날 안 나면 어떡할 건데? 안 나면은 이런 종목들은 거의 뭐 재료 소멸급으로 뚝 떨어지고 마침내 또 약간의 뭐 군대 철수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긴장 완화에 대한 뉴스가 나오니까 바로 개파라 이렇게 막 16% 해버리잖아. 물론 진짜 실제로 전쟁이 만약에 났다. 그러면은 뭐 한번 갭은 크게 뜰 수 있겠지.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기법에 적용하기에 앞서서 재료가 너무 우선시되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기법보다는 뉴스에 따라서 뭔가 홀짝 느낌으로 완전 배팅인 거지. 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사실상 뉴스를 믿고 나올 것이다 하고 그냥 배팅을 하는 그런 영역이라서 같은 타점, 같은 차트여도 내가 배운 대로의 그런 기법들을 적용할 수 있는 재료인지 네. 아닌지를 우리가 좀 먼저 그거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재료든 종목에 끼든 뭐 이런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온리 차트 패턴, 온리 차트 모양 이것만 보고 하다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크게 한번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또 세게 맞고 가네요. 그래서 이런 네. 경험치들을 네. 다 이제 잊지 말고 네. 계속 다음번에는 이제 꼼꼼하게 체크하면은 다시 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 네. 이동평균선의 기초에 대해서 좀 배워봤는데 네. 간단하게 살짝 정리를 해줄 수 있나요? 네. 조정에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다. 네, 그게 다예요? 아니 그 전에도 제가 이거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니 그 왜 이동평균선이 네. 지지 저항이 되는지. 그게 가격 조정에서는 그 이동평균선의 그 가격은 지금까지 샀던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면은 본전 그 좀 덜 손해 보고 사는 그런 느낌이 든다. 최근에 산 사람들이랑 비슷한 가격에 산다. 네, 그렇죠. 비슷한 가격에 산다. 캔들이 이동평균선보다 아래에 있으면 여기가 먼저 산 사람들의 본전 가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본전이 오면 팔기 때문에 저항선이 된다. 그치. 예. 기본적인 너무 개념은 어렵네요. 예. 네, 그게 되고 그다음에 조정에 네. 대해서도 배웠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에 대해서 어떤 차트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배웠다고 이제 이동평균선에 당연히 맹신을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번에도 이전에 설명드린 거랑 똑같아요. 같은 지지선 저항선이어도 여러 번 터치를 하거나 반등이 이미 나왔다면 그 힘이 약해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이 부분도 이동평균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한번 그 부분까지 같이 복습을 한번 해보시면 보이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동평균선까지 배웠는데 되게 내용이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배우지? 다음 시간요? 저는 아는 게 없어서 뭐 모르겠는데요. 내가 준비해올게. 네.